과거에는 시세가 비슷했지만 현재는 그 시세 차이가 많이 벌어진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잠옷 아니고요, 자라에서 세일할 때 산 옷입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선택할 때 이게 나중에 과연 얼마나 오를까, 몇천, 몇억이 오를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아파트들보다 더 많이 오를지 적게 오를지 이것도 중요하죠. 많은 사례 중에 내 친구랑 나랑 똑같이 4억에 샀는데 내 거는 5억이 됐고 내 친구 거는 8억이 됐어요. 이러신 분들 많을 겁니다. 어쨌든 떨어지지 않고 올랐으니 좋긴 한 건데 그래도 이왕이면 더 많이 오른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고 상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이 아파트 단지 그 자체보다 그 동네의 발전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문촌 2단지 라이프 아파트 45평 2017년 2월 시세가 4억 5,500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는 6억 5천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문촌 8단지 동아파트 32평 2017년 2월 시세는 4억 1,500이었어요. 최근 실거래가는 6억입니다. 과거에도 4, 5천 차이, 현재도 4, 5천 차이로 그 차이가 비슷하죠. 이렇게 지역이 비슷한 곳은 등락이 거의 일정해요. 다른 아파트를 볼게요. 관악 푸르지오 25평 2017년 2월 시세가 4억 정도 합니다. 아까 봤던 일산 두 개의 아파트보다 저렴했죠. 그런데 최근 실거래가는 7억 5천 정도 합니다. 어떤가요? 과거에는 더 저렴했던 아파트가 지금은 1억 넘게 역전해버렸습니다. 왜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일산 주변에 공급이 너무 많았다는 점이에요. 운정지구, 교화지구, 삼성역, 지축역, 그리고 추가해 3기 신도시 창릉지구까지, 그리고 호수공원 남서쪽에 새로 들어서는 장안공공택지지구까지 일산의 아파트는 계속 나이 들어갈 때 새로운 아파트들의 몇십 년 동안 꾸준히 공급되다 보니까 힘을 못 썼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직주 근접이겠죠. 아무래도 일산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것보다는 관악구에서 출퇴근하는 게 더 편하고 가까운 게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이라는 특징 때문이에요. 사실 경기도의 신도시들은 서울의 배드타운 역할을 많이 하죠. 이건 첫 번째 이유와도 비슷한데 서울의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토지 안에서 인프라는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울 내에서 비교를 해볼게요. 서울이면 다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대체로 시세는 비슷하게 흘러갑니다만 아닌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마포 태영 아파트를 볼게요. 2017년 2월 시세는 4억 9천이었어요. 관악 푸르지오와 1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10억입니다. 관악 푸르지오는 7억 5천이죠. 불과 7년 전에는 1억 차이였는데 지금은 2억 5천 차이가 납니다. 아까 봤던 일산 아파트와 비교하면 7년 전에는 5천만 원 차이였는데 지금은 5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0배가 넘죠. 이게 레버리지 효과라는 건데요. 지금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조금만 더 투자하면 미래에는 많이 벌어질 수 있을 곳에 내 종잣돈을 넣는 것, 그 안목을 키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마포 내에서 비교를 해볼게요. 창천 삼성 레미안이라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실거래가는 5억이었고요. 마포 태영과 비슷해요. 마포면 다같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같았던 시세가 현재는 1억 3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대체 이런 불편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입지, 수요, 공급, 그 지역의 변화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지역의 변화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일산과 마포의 변화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산이 위치한 고양시도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킨텍스 일대 개발이 되고 그 주변 신도시들이 들어서면서 더 정비가 되었습니다. 마포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을 통해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좋아졌죠. 그런데 이 둘 변화의 차이점은 일산 주변의 땅은 과거에도 많았지만 앞으로도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 공급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뭐 택지지구나 몇 개 신도시 이런 거 지정해서 또 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는데 반해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는 이거 지으면 더 이상 공급 없음, 끝! 이라는 게 정해진 사실이라서 이 위치의 희소성이 올라가고 입지가 좋다라고 불리우는 타이틀이 붙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마포로 돌아가서 마포 태영 아파트와 창천 삼성 레미안의 과거와 현재 차이를 볼게요. 애호개역 근처가 과거 판자촌에서 신축 아파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덕역과 애호개역 대흥역 주변이 확 살아났어요. 그에 반해 불과 한 정거장 차이지만 광흥창역은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여기는 얼마나 더 좋아질까? 언제 좋아질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어떤 구 내에서도 어떤 동 내에서도 어떤 역, 그 주변이 변화가 많을지 실제로 확인해보는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어떤 지하철 노선이 새로 들어온다, 이런 호재들이 말로만 떠들썩한 게 아니라 실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명 상급지인데 왜 시세가 못 올라갔지? 여기는 급지가 좀 낮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퀴즈 풀듯이 풀어나간다면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가 넓고 깊어지겠죠. 그런 퀴즈를 풀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게임을 해나간다라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더 길고 오래 꾸준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